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자극 준 거야? 가격이 자극 줘서 얘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자극이 밑으로 가요, 위로 가요? 분수할 때 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변화율이니까 퍼센티지로 설명해야 돼. 변화율이야. 위에다가 뭘 잡아? 반응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 뭐만 바꾸면 돼요? 그쵸? 수요량을 공급량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재밌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만 없으면은 단순히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이니까 우하향하는 형태가 기본 모형입니다 해가지고 모양 가지고만 판단했잖아. 탄력성에 들어가면은 이 모양이 바뀌지. 같은 자리에서 얘가 여러 가지 형태 모양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제고, 기본적으로 수요 쪽으로 정리해 봤을 때, 그런데 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반응이 좀 다르죠, 물건마다. 그렇죠? 반응이 다른 거에 따라서 구분하는 표현이 있죠. 구분하는 표현을 항상 기준이 중요하지. 모든 기준은 이게 나누기라 그랬어요. 나누기니까 모든 나누기는 뭐 가지고 판단해? 1 가지고 판단해요? 아니면 1 가지고 판단해? 1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모든 나누기는. 그렇죠? 그럼 이제 자극과 반응인데, 그래서 출전이 또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밑에 2번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공급도 똑같아요. 동일한데 거기에 크기가 있고 구분이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잖아. 그 의미가 나오죠. 시험 문제 앞에 어떤 탄력성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때 항상 머릿속에 이 공식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셔야 돼. 근데 이제 이때 또 중요한 것은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라는 자극에 대한 수직축이 자극에 대한 수요량이라는 수평축의 반응이다 보니까 같은 가격의 변해도 수요량이 크기가 달라지면은 뭐가 달라져? 기울기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때 이제 기본 모형이 되는 게 거기서 세 가지죠. 중간에 단위 탄력적인 기준이고, 그리고 완전탄이 있고 완전 비탄이 있잖아. 완전탄, 완전 비탄, 단위 탄, 이 세 가지를 동그라미 친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의미를 기준으로 삼아 주시고 나머지를 해석하는 거야. 항상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를 내용상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하시라 그랬죠. 수요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랬어. 무슨 뜻이야? 아니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그렇지. 그래,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거. 그림으로. 이 XJ라 가정했을 때 XJ 가격을 100원으로 잡았을 때 수요량이 곡선 중에 한 축으로 잡히겠죠. 수요량이 만약에 10개였다. 이게 이제 100원에 대응하는 수요량 10개를 좌표에 점 A점에 찍히잖아. 가격이 120원으로 올렸어. 그럼 100원 기준으로 삼으면은 가격이 몇 프로 올라간 거야? 20%가 변한 거죠. 그럼 100원일 때 10개였던 물량이 120원일 때 수요량도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지. 가격은 변했지. 몇 프로? 20%. 수요량은 반응해서 안 반응해서? 반응하지 않았지. 그럼 우선은 우리가 표현할 때 이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게 무슨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1보다 크면은 분모보다 분자값이 큰 거지. 자극보다 반응이 큰 거잖아. 자극보다 반응이 큰 거를 우리가 민감하다 그래요? 둔감하다 그래요? 민감하다 그러죠. 이거 나중에 경영학적으로 투자 분석들은 그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민감도 분석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탄력성 분석이야.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 크다? 민감하네. 민감하다는 거를 탄력성 용어로 뭐라 그래요? 탄력적이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근데 없지. 1보다 작으면은, 그럼 1보다 작으면 아래 숫자가 커야 돼? 위에 숫자가 커야 돼? 아래 숫자가 위에 숫자도 커야 되겠지. 이만큼 자극 준 거의 반응은 요거 조금밖에 안 일어나는 거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하네. 이런 사람들 둔감한 사람이라 그래? 민감한 사람이라 그래? 둔감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둔감하다는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자극이 20%인데 반응이 적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요? 비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근데 전혀 반응이 없죠? 전혀 반응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표현을 잘 보셔야 돼. 공급이든 수요든 마찬가지인데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이잖아. 가격이 변했죠.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은 뭐라고 해야 돼?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오른쪽 의미를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줄쳐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거야. 그래서 완전 비탄을 그리면은 어떻게 돼? 모양이, 수요곡선 모양이 수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 보면은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탄력성 따지면은 가격은 예를 들어서 저기서 20% 자극 줬죠. 반응은 없잖아. 0을 20으로 나눈 숫자가 얼마가 나와? 0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세 가지 케이스 다 잡으셔야 돼. 완전 비탄이다 그러면은 수요곡선 모양은 무슨 모양? 수직선. 탄력성 값은 얼마? 0.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바로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완전 비탄. 근데 항상 마무리는 의미죠.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든 완전 비탄 표현하든 탄력성 값이 0이든 모든 내용은 똑같이 지향해.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오른쪽에 의미 있죠. 의미를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탄력성 값이 뭐다? 1이야. 그러면 똑같지? 똑같아. 아까 무슨 탄력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를 표현했을 때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 그림을 그리면 어떤 모양이냐? 우하향하는 직각삼각선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가격이 20% 자극 준 거에 대해서 수요량도 20% 자극 줬 반응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기준이 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거 있죠. 수요곡선이 무슨 모양? 이 수평이야 완전히 자빠진 거야. 완전히 자빠 같은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 자빠졌네 이렇게 낼 수 없으니까 멋있는 말로 수평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수요곡선 수평선일 때 이게 x제다 가정했어요. x제 가격이 1억이야. 그러면은 1억에 x제 수요량이 잡힐 거 아니야. 곡선상의 한 점으로 만약에 10개다. 그럼 x제를 판매한 사람은 총 수입이 10억이겠지. 1억짜리를 10개 판매했으니까 총 10억의 수입이 발생했어. 수요량제 잡혔어. 그런데 이 x제를 판매한 사람이 욕심을 부렸어. 1억짜리를 얼마로? 1억 1원으로 올렸어. 0.0000% 올린 거지. 그럼 1억 1원으로 1원 올리는 순간에 수요량은 몇 개가 돼? 10,000개가 되지. 1억일 때는 곡선상의 한 점으로 수요량이 잡히잖아. 근데 1억 1원으로 되면 가격축에서 여기 1원짜리 잡혔죠? 근데 수요량은 얼마가 돼?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소비자들은 그 X제를 소비했던 사람은 이 가격이 단순하게 1원을 올리자마자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했어? 둔감하게 반응했어? 완전히 소비를 줄였죠? 완전히 제로가 돼버린 거야. 이 X제를 판매하는 사람은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가격은 0.000% 변했는데 어때요? 수요량은 굉장히 크게 반응했지. 그래서 이 매우 반응이 크다는 거를 탄력저라 그러고, 근데 완전히 줄었죠? 뭐라 그래? 그럼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셔야 되지. 수요 곡선이 완전 탄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래프 모양 뭘로 잡아? 수평선. 탄력성 값은 뭐라고 해? 무한대. 그럼 의미가 뭐야? 가격이 약간만 변하더라도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은 뭐다? 무한대로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지. 이런 사람하고는 못 살죠. 성격이 완전 탄인 사람하고 살잖아. 하루하루가 진짜 살이 쪽쪽 말라. 그냥 조금만 말 실수해도 완전히 반응해가지고 해가지고 아파트 소리가 그냥 다 어휴, 이 살이 지금 쪽쪽 마르고 있어 지금 이게. 물론 이런 사람하고도 못 살아. 완전 비탄인 사람하고 살면 그 집안이 완전히 절간이죠. 들어가든 퇴근에 어떤 이제 반감 탄력성도 없죠. 퇴근해도 출근에 그 반감 그것도 없죠. 그냥 어휴 이런 사람도 안 되고 이런. 근데 단위 탄력적은 너무 계산적이죠.
피드백이 똑같으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랑 살아야지? 그래서 거기에 완전 비탄, 단위탄, 완전탄에 대한 의미를 항상 별표 치셔가지고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주신 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지금 보신 것처럼 완전 비탄에서 완전탄으로 갈수록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1보다 작은 비탄이고 1보다 크면 탄이잖아. 그럼 1을 갈수록 그만큼 가격 탄력성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게 확인이 됐지. 왜? 0, 1보다 작은 거, 1, 1보다 큰 거 무한대로 돼 있잖아. 그치? 그럼 가장 작은 가격 탄력성이 가장 작은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되는 거야. 0. 0 또는 0보다 큰 값이 주어지는 가격 탄력성의 특징이야. 그런데 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울기 가지고 논하죠.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가격 탄력이 커질수록 기울기는 좀 커져, 작아져? 작아지. 기울기는 경사도잖아.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완만해진다는 건 각도가 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크다, 작다고 커진다, 작아진다 표현했잖아요. 그럼 가격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서로 크다, 작다는 표현이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야. 이게 나중에 어디서 살아나? 요 관계가. 요 관계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파트가 있죠. 어디서? 1번 거미집 이론에서, 2번 도로교통법에서. 어디서 나와? 거미집 이론에서 저거를 다이렉트로 다루잖아. 거미집을 다루는 저 표현을 지금 수요 공급 이론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적으로 천천히 해보면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항상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라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탄? 수직선, 완전 비탄. 수평선, 완전탄. 직각삼각선, 단위탄. 세 가지를 그렸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까 세 개니까 나머지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상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게 있지. 그럼 이런 수요곡선은 탄이야, 비탄이야? 비탄이지. 왜 비탄이라 그랬어? 그쵸. 0하고 1 사이 지나가 1보다 작잖아. 그럼 1보다 작구나. 그러면은 이게 비탄이구나. 비탄이면은 1보다 작으니까 분모가 커져야 되지.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수요의 가격은 비탄력적이라면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재밌죠? 여기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탄이야, 비탄이야? 탄인지 어떻게 알았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럼 1보다 크면은 탄이네. 그럼 분자가 더 큰 값이 나야 되죠. 수요 가격은 탄력적이라면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그 2번의 그 의미가 있잖아. 우리 개념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표 안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계속 질문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탄력성에 나오잖아요. 행운이야. 작년에 이것만 나왔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이제 안 나왔고 그냥 작년에 이것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올해는 다른 내용이 득세를 부릴 걸로 판단이 돼요. 공급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만 공급 우선은 우상향일 뿐이지 같은 맥락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돼.